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도시공관리구역의 입안 절차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꼭 크게 보세요. 보시면은 도시공관리구역의 입안 절차가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은 무엇이 나와 있죠? 결정 절차. 이번에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내용을 좀 펼쳐서 넓게 편집한 게 51페이지부터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51페이지 도시공관리구역 입안을 위한 첫 번째 기초조사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교재 50페이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만 들시면 돼요. 들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에서 제일 첫 시간에 이제 광역계획원의 지정, 광역계획원 관련 사항하고, 그리고 광역계획원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 무엇을 공부하신 거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학습을 이루셨습니다. 맞죠? 네. 광역계획원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습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앞 시간에 이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계획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몇 개? 6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6가지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뭐죠? 용도구역,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뭐죠?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었죠.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구역.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OX? O죠. 감동이야.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맞죠? 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 맞죠?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최고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되면 그때 기반시설의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이 세 개를 묶어서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의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데, 우리는 앞 시간에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권자까지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만 보고 집중 같이 해보죠. 같이. 도시군관리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누가 입안합니까? 관할, 도시지역에서는 관할, 군수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 서울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구역을 입안함의 원칙이죠. 공통점은 좀 행정청 맞죠?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서 여기 보면 잘 보면 보이죠? 지금 이게 보이죠?
자,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하죠? 맞짱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하여서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자를 정할 수도 있지 뭐.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구역 위반이 필요하거나 두 개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도지사가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그래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권자는 관계되는 시장구수와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시장구수 중에서 위반할 자를 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위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권자는 원칙적 위반권자는 주민입니까? 행정입니까? 행정청에 한하여 정책 위반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위반해서 정말 뜻있는 일을, 보람 있는 일을 세상에 하고 남기려면 이 정도 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책 위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시공관리구역 위반 대상 중에서 주민 제한 대상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용도지구였죠?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도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도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의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의 대상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이어야 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에 해당하고 전체 지정되는 구역 면적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 무슨 용도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일 것. 나머지는 그냥 좋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앞 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자, 이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관리구역 정책으로 위반되는지 위반 절차를 배우는 거죠. 위반 절차. 그래서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도 제일 먼저 뭐죠?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을 아까 도시공 기본구역 수립에 그대로 준용했거든. 도시공관리구역 위반에도 그대로 준용을 해요. 그러면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1, 2교시, 3교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술술 풀지잖아. 그죠? 아니거든.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요. 도시공 기본구역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됐어.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게 되죠. 도시공관리구역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외워야 된다고.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봐요. 51페이지 오른쪽이죠. 중간 조금 내려가요. 동그라미 3번. 도시공관리구역 위반 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포함해야 할 사항. 동그라미 3번 별표시고. 제가 읽으면 동그라미를 합니다. 빨리 하세요. 동그라미 하십시오. 줄 긋지 말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아무리 쳐다봐도 리바이브를 안 할 거야.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리바이브를 딱 한 번 한 거야. 이제 안 해요. 놓치신 분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시면 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조금 집중력을 높이고 빠르게 따라오려고. 그리고 졸지 못하게 약간 속도를 빼는 거예요. 네.
졸면 놓치거든. 그 다음에 경미한 상이 위반되면 기초조사는 생략될 수 있어.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그리고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두 가지죠. 토지성평가하고 제하체수문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몇 가지가 포함됩니까?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적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자, 여러분 주민 의견 청취. 자, 여러분 교재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교재 53페이지로입니다. 53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저 밑에 두 번째 박스 아래 내려오세요. 2번 큰 2번에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네. 1번에 보니까 양괄호 1번에 주민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동그라미 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동그라미 하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게.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시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에 반영을 해야 돼. 단 줄 것이십시오. 세 번째 줄,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줄 것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까지 줄 것이고, 읽어볼게요. 사항이거나 기타 대통령 내리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 지금 밑줄 거 드린 거 있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생략 요건이죠. 생략 요건이라고 적어두면 되죠. 그리고 책자를 넘깁니다. 책자를 넘겨서 54페이지 봅니다. 54페이지 오셔가지고 5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5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찾으셨습니까? 54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의견 청취 절차를 발표하시고 공고 및 열람을 동그라미 합니다. 공고 및 열람을 동그라미 하시고 저 밑에 니은번 의견서 제출을 밑줄 것이고 기억 니은을 묶어서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되죠. 리딩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표시해 놓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교재는 이제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다 54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고개만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설명할게요. 제 좀 보십시오. 이거 말이야. 그냥 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부합시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아직 개발됐습니까? 미개발된 녹지지역입니까? 미개발된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상대적으로 싸겠죠. 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이렇게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위반하죠?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 위반하는 거야. 그때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을 위반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 즉 서울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요. 의견. 서울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정책 위반이 가능한 거죠. 그때 금방 동그라미 해드렸죠. 자,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했죠? 공고 및 열람을 동그라미 했잖아. 잠깐만. 우리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맞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규정이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에 그대로 준용된 거 맞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54페이지 동그라미 5번 기억본에 공고 및 열람을 동그라미 해드린 거죠. 그럼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별해야 의미가 있죠? 적으십시오. 공청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넓게 볼 수 있으면은 참 객관식은 단순할 수 있다 문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고 및 열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거 알잖아. 맞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공고 및 열람이 보이면 틀린 문제 아니에요. 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서 공청회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너무 고개 숙여서 암기를 하니까 넓게 안 보이는 거야. 자꾸 시각이 좁아지는 거야.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좀 넓게 가슴도 펴고.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고개 숙이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고개를 많이 들고 많이 집중해지면 넓게 보이게 깊게 이해하게 가르쳐요.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렇게 보시라고. 그럼 이렇게 어야 되겠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공고열람. 그럼 되겠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구나. 이 얘기를 제가 미리 읽어왔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려고, 공고열람이 무엇인지 말씀 좀 드리려고 봐주세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서울시에서 주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정책안을, 이 도시군관리계획 안, 정책입니까? 안건입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서울시에서 발간되던 두 개성의 신문가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공고하여서 시민에게 알리는 거야. 공고는 알리는 거 맞죠?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위반된다는 사실을 서울시에서 발간된 두 개성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알려요. 이런 정책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이런 안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알리면서 관련 서류를 시청해서 14일 이상 공개 열람. 누구나 관련 서류를 돌려가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이 공개 열람이야. 그때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할 거 줄 거죠.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비밀로 합니까? 공고 열람합니까? 공고 열람에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공고 열람으로 이어온 거예요. 근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버리고 관련서를 서울시청에서 14일 이상 공개하려면 간첩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니까 기밀이 누설되잖아. 그때는 주민 의견 듣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위반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크게 외우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고 및 열람, 공고열람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정책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위반이 뭐죠? 정책 안건을 상정하는 거야. 이것을 정책 안으로 가져가는 게 위반이야, 위반. 알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위반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3가지. 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면은 주민의견 청취 생략하고 도시군 관리 위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녹지 지역은 땅값이 싸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다고. 주거지로 변경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땅값이 10배 오를 수도 있죠. 이런 고급 정보는 비밀입니까?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공개됩니까?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관련 서류 시청에서 누구나 열람 기간 동안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고급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 진짜 투자의 귀재들, 부동산 전문가들만 소수가 그 정보를 활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면은 내 손님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고객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공인 중에서는 이 업종에서 성공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정책을 위반하려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은 직무수행상 이런 고급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하려고 한다니까. 아싸. 돈 50억 벌고 지방의회 출마해야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위반된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될까요? 자 하기 전에 결정권자 누가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결정권자부터 학습합니다. 자 55페이지 보고요. 55페이지 보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네, 교재 페이지는 항상 움직이자고 할 때 움직이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의견 청취 대상 동그라미.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될 대상이 박산의 의견 청취 대상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의견 청취 대상이잖아. 암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기역번은 꼭 외우셔야 돼. 출것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용도지역 변경이죠.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정책 위반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 딱 외우십시오. 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각번 내려와요. T각번 출고하십시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까지 줄 거예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예를 들면 다음이 A부터 나와 있거든. A 빨리 줄 것입니다. 도로 중 무슨 도로? 주간선 도로. 도로 중 주간선 도로. 여러분 서울, 수원. 서울,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한 개입니까? 많습니까? 많죠. 주간선 도로가 뭐냐면 서울과 수원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 예를 들면 국도 1호선이 연결되고 있죠. 이런 게 주간선 도로야. 새길입니까? 주간선 도로입니까? 주간선 도로. 도로 중 주간선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됩니다. 골목길이 아니고 주간선 도로. 내려와요. 철도 중 무슨 철도? 네, 은하철도. 은하철도가 아니고 뭐죠?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설치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은 네,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철도 중 도시철도. 학교 중 초중고입니까? 대학입니까? 대학 뒤에 주고요. 초중고 제외라고. 학교 중 대학만. 초중고 포함입니까? 초중고 제외입니까? 제외. 그리고 공공청사 중에서 중앙정부 청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앙정부 청사하면 틀리는 거야. 학교 중 대학, 도로 중 주간선 도로, 네, 철도 중 도시철도,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오세요. 5604번 56페이지 페이지 확인 56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결정 절차 별표하시고 1번 결정권자 별표하시고 작년에 여기서 정답이 결정됐죠. 모두 정답 처리된 겁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교재에 집중. 밑줄 끌 준비만 딱 하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랑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거기서 시도지사만 밑줄 긋습니다. 시도지사만 밑줄 긋습니다. 그 밑에 줄 긋지 마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그래. 이 대도시에 해당하는 시는 누가? 해당 시장. 해당 시장이 가로 안에 누구죠? 대도시시장 줄 거예요. 대도시. 여기가 두 군데만 줄 거예요.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고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단 지금도 줄 거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줄 거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동그라미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종전에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었거든. 옛날엔 도지사가 결정하던 걸 박산에 동그라미 1번, 2번 중 한 개 걸리면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잖아.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을 꼭 외워야 돼. 줄 거요.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해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제가 밑줄을 끄는 거 정리를 다시 해보려고. 고개 드시고.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반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관할 도지사를 말하는 거야.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하고 그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종전에 도지사가 결정하다가 누가 직접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공부한 거라니까.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 여기까지 공통점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니까 중앙행정기관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권이 있어. 원칙적으로. 근데 중요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죠. 국토교토 장관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관할이 국토교통부입니까? 국방부입니까? 해양부입니까? 해양수산부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를 제외하냐면은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 즉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 머리가 아프죠? 괜찮아요. 같이 하니까. 같이 볼까요? 교재 체크해 드릴게요. 예외 국토교토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중앙정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한다. 일단 다음은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인데 그 중에서 말이야. 줄 거요. 동그라미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산에 들어와요. 박산의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동그라미 4번 앞에만 딱 적으십시오. 국장입니까? 회장입니까?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그리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출거죠. 동그라미 5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결정권자 동그라미. 줄 거예요. 누가 제외되죠? 시장 또는 군수는 제외. 지금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왼쪽에 박스 위에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5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동그라미. 단 결정권자 중에서 누가 제외되죠? 시장 군수는 제외. 56페이지 저 밑에 박스 바로 위에 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 5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5번 57페이지 와요. 57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적어야 되죠.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거야. 단 결정권자 밑에 적어요. 누가 제외되죠? 시장 군수는 제외하고.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에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동그라미 4번이죠. 시장 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 5번이죠. 그럼 자동으로 박스안에 동그라미 1, 2, 3번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서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야 되죠. 국장. 더
너무 중요하니까 적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알겠죠?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줄 것죠.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구역 출금 되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위반한 것은 국토교통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맞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내려와요. 너무 중요해.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거 빠뜨리면 안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입니다. 그냥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만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드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위반된 도시공관리구역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결정권자를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결정 절차 2개만 하면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결정 절차. 그러면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적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장이 결정하잖아, 원칙은. 그때 결정할 때 결정 전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협의 심의는 입안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어떤 것이 정책으로 위반되고 이것이 최종 정책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위반할 때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3가지 단계. 결정할 때 몇 단계죠? 2가지 단계. 그렇게 해서 모두 5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정책이 하나 생산되는 거예요. 정책이.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때 누구는 누구하고 협의하고 누구는 어디에 심의를 거칠까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죠. 57페이지 2번. 큰 2번이죠. 핵심 콕콕 바로 밑에 있어. 57페이지 2번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절차 1번에 협의 동그라미 합니다. 크게 하세요. 협의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앞에다 리딩 R 꼭 읽어야 돼. 지나갈 때 자꾸 범위가 넓어지죠. 읽어드립니다. 시도지사는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뒤에 시도지사 밑줄 것입니다. 손 떼고 시도지사는 도시공관리구역을 결정할 때 줄 것입시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줄 거예요. 저 뒤에 협의 동그라미 관계 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협의하고요. 국토교통 장관 줄 거죠. 국토교통 장관이 위반된 도시공관리구역을 결정하려면 줄 거죠. 누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해야 한다. 저 좀 볼까요? 여러분,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공관리구역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관하여 누구하고 협의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협의 대상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고 관계행정이고 국토교통 장관이 결정할 때 협의 대상은 관계 중앙과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하죠. 쓸데없이 관계행정기관장이 누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엇인지 시험은 안 나오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모두 궁금해하지 말라고. 중요하지 않은데 구별을 해도 될까? 좀 구별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외우지 말고 들어만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여보세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정도를 주거지로 변경하는데 여기가 서울시 강남구예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정도를 주거지로 변경할 때 여기가 서울시 강남구면은 이 결정되는 정책에 관계되는 행정청, 관계행정기관장은 서울시랑 관계되죠. 강남구청장 관계되죠. 그죠? 30만 정도의 녹지가 사라지면은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죠? 환경부 장관은 기절할걸.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풀어서 주거지를 변경하면 환경부 장관이 들으면 기절한다니까. 환경부 관계되죠?
여기에 군부대가 있어. 그대로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외곽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죠. 국방부 장관도 관계되죠. 국방부 장관도 관계되죠. 녹지니까 산이야. 산은 산림청이 관하니까 산림청장 관계되죠. 이렇게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전부 군부대 이전,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다 협의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고,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할 때는 이 중에서 관계되는 행정기관장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즉 중앙행정부의 장관급하고 협의하는 거야.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면 되고,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산림청장 의견 무시하고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게 더 쉬워요?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이 훨씬 쉽잖아. 그 얘기라고. 근데 이런 것을 듣고만 참고해야 되고 물어보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거를 공감하면 안 돼. 그래서 관계행정과 관계종합을 쪽지에 적어서 암기하면 제가 기지돼요. 시험 안 나오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잖아. 읽어드리고 밑줄 긋고 마무리할 거예요. 58페이지 오세요. 저 위에 심의.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심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거예요. 손 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줄 것이십시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줄 거죠.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또 줄 거죠. 어디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를 보세요.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암기할 것도 없죠?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국토교통부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부르는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세한 것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니까 결정 절차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협의, 심의. 전체를 보시라고. 소소한 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누구지라고 궁금해 캐션마크를 붙이는 순간 공부는 어려워지게 되는, 그분은 꼬인다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시험도 안 나올 거. 근데 아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상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가 생략됐죠. 주민의견 청취가 전혀 기밀이 누설될까 봐. 근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상을 정책으로 위반했는데 이것을 결정할 거야. 그때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면은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죠. 많은 도시계획위원이 있는 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상을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 절차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모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상의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될 때 생략 가능한 절차는 몇 개죠? 3개.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결정할 때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밑줄 긋고 마무리할게요. 교재 보십시오. 협의 및 심의에 생략 나와 있습니까? 네,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줄 것이십시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줄 거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협의 및 심의에 따른 절차, 거기서 협의 및 심의에 따른 절차 동그라미. 협의 및 심의에 따른 절차는 적으십시오. 결정 절차입니까? 위반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를 위반한 거잖아. 결정 절차 모두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결정되면은 그때 결정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비밀입니까? 시민에게 알립니까? 알리죠. 이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고시. 중앙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밑에 4번 송부 열람고시 읽으시면 돼요. 특기 동그라미 2번에 고시 방법을 같이 읽고 수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무엇이 결정됐죠?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고시는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고시할 때는 어디에 하죠? 관보 동그라미. 그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하거나 시도지사 시장구소가 결정한다면은 해당 시도 시군이 발행하는 뭐죠? 공보에 게재 법정된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1, 2월 과정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마 수험 준비를 해야 될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59페이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되는지로 연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